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화 에피소드 회상 3. 한 청년이 겨울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푸른 풀과 같은 것이 손에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토끼가 들려 있었는데 토끼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 뽀드득 뽀드득. 이 청년의 키는 다른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 큰 키로 보였으나 그렇다고 덩치가 비대하지는 않았다. 매우 균형 잡힌 인물로 역시 산에서 수렵하는 사냥꾼이나 약초를 캐는 인물인가? 뽀드득 뽀드득. 그의 걸음은 매우 힘있는 걸음이었다. 비록 빠른 걸음이었지만 그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았으며 매우 안정적인 걸음이었다. 허허 들고 있는 토끼는 그가 걸을 때마다 보조를 맞추어 흔들렸고 다른 손의 푸른 풀은 그의 손에 단단히 들려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겨울의 푸른 풀이란 말인가? 동장군이 활보하는 계절로 이러한 푸른 풀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연 그 상태로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구엽팔선초라면 누워있는 친구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이래나 깨어나지 못하다니. 다리의 큰 상처는 아비가 가르쳐준 대로 만든 금창약으로 모두 치유되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인지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 구엽팔선초는 대라신성과도 같은 양력이 있으니 능히 친구를 깨울 수 있을 것이다. 후후후후. 뽀드득 뽀드득. 천웅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천성곡에서 쉽게 나올 수 없었지만 천우신조로 이 구엽팔선초를 구했으니 이제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 구엽팔선초는 사지 멀쩡히 죽은 사람도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능히 혼이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좋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팔선초라 이름한 것은 신선들이 주식으로 먹는 천고의 영약이기에 이름한 것이 아닌가? 나는 무려 500년이나 묵은 영약을 얻을 수 있었으니 아무래도 나의 처소에 있는 친구는 하늘에 도움이 있는 친구가 아닌가. 청년은 짙은 미소를 지었다. 아, 하늘을 닮은 미소이던가. 젊은 여인이 이 미소를 보았다면 누가 있어 이 미소의 유혹 앞에 멀쩡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든 여인이 이 청년의 미소를 보았다면 총각도 못되어 방심이 흔들렸을 것이다. 허허, 젊은 사냥꾼과 같은 친구. 이자가 입고 있는 복장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 하지만 이 젊은 남자의 얼굴과 신형은 딱 봐도 품위가 넘치는 신형의 소유자였다. 그가 저작거리의 시전에서 좋은 옷을 사 입었다면 능히 젊은 미 서생과도 같은 얼굴이지 않은가. 아무튼 그는 매우 선한 눈으로 본인이 들고 있었던 푸른 풀을 보았고 이 풀이 바로 구엽팔선초인 것 같았다. 구엽팔선초라면 이름만 봐도 신선히 먹는 약초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먹이려고. 아무튼 청년의 걸음은 일반인의 다른 박질이 아니었다. 눈길을 매우 신비롭게 미끄러지며 달렸고 그의 다름질은 보통 상꾼의 실력을 웃도는 빠르기였다. 이때 청년은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다가 소록길을 끼고 대나무 숲과 같은 곳으로 접어들었다. 이후로 공터가 나왔고 청년이 익숙한 대나무가 주변으로 질비하였다. 물론 이 대나무 숲은 청죽이었지만 지난밤에 내린 눈이 간간히 붙어있어 그런지 청죽은 청색과 흰색이 잘 어우러져 있었으며 다만 청년의 눈앞에 혈포를 두르고 있었던 두 노인이 보였으니. 이곳 요산자락은 천연의 요새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험준 산봉우리건을 어떻게 낯선 자가 아무렇지 않게 이곳에 온 것이지? 융효연 광에서 태어난 자도 이곳까지 오려면 능히 일의 길은 될 것인데. 젊은 청년은 혈포를 두른 두 노인을 보며 매우 묘한 표정을 짓고 두 사람을 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녀석 어르신을 보았다면 냉큼 달려와 인사를 드릴 것이지. 클클클클클 뭘 그렇게 노려보고 있느냐. 20여 장 떨어진 곳에 있었던 혈포의 노인들도 청년을 보았고 그중 한 노인이 청년을 보며 쇠긁는 말소리를 내었다. 이봐, 괴노!
녀석은 아무래도 교훈이 필요한 것 같아. 아수라 폭풍과 쌍노을괴 한마디에 저렇게 목이 뻣뻣하게 구니 말이야. 그렇지. 대아수라 혈신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지. 흉괴. 두 노인은 매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고 이름이 괴노와 흉노라니. 아무래도 나는 괴악한 두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젊은 친구는 앞에 있는 두 노인의 기분 나쁜 웃음으로 그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고 미간에 고립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흉노란 노인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었고 광, 북, 권. 노인의 음성은 노성이었고 주변의 청죽에 매달린 눈들이 이 노성으로 인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청년은 주변 청죽에서 떨어지는 눈들이 날리는 것을 보았는데 일순 휘리리리이 쿵. 청년이 청죽을 보고 있을 무렵 어느 틈에 흉노의 소뚜껑만 한 손이 전쟁에서 군병들이 휘두르는 철퇴처럼 청년을 후려갈겼고 청년은 공중을 날아 10여 장 떨어진 곳으로 곤두박질하여 처박혔다. 허허, 흉노는 무림의 고인이던가. 그는 매우 고매한 보법을 밟고 청년을 후려갈겼으니 물론 지금은 전국시대 칠웅의 시대로 아직 중원의 무공이란 개념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기인이사가 많았기에 당시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도 있었으니 지금 젊은이가 만난 이 쌍노혈괴란 인물들도 초인의 범주에 든 인물이었던 것 같았다. 흐흐흐. 우리 신규 가문 중에서 매우 유력한 아수라 폭풍가는 분명 세상에서 버릇없는 것들에게 매우 혹독한 징벌을 하는 것이 가문의 율법이지. 뽀드득 뽀드득. 괴노란 인물이 흉노에게 걸어왔는데 그의 걸음은 여느 노인과 같은 걸음이었지만 신비하게도 일반인보다 매우 신속한 빠르기로 마치 지면을 밟고 걷는 것인지 그냥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것인지 그의 보보는 매우 호련했다. 아무튼 괴노의 우수가 흉노의 어깨에 얹어지며 자네의 손속에는 사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래 만에 만난 녀석이 아닌가. 녀석을 그냥 일수에 죽여버리면 우리는 대종가의 장중보옥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아, 그렇군. 제길 우리는 이미 이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우산을 헤매고 있는데 썩을. 스스스스스스스스. 흉노는 마치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말을 하며 신비롭게 미끄러져 처박혀 있었던 젊은이에게 신비롭게 접근하여 얘라, 썩을 놈아, 2번이나 되져라. 청년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정신을 잃은 것인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는데 그는 정말 무방비로 흉노의 발길질에 당했으며 그는 마치 힘없는 볕단이 발길질에 채여 날아가는 모습으로 또다시 10여 장 날아가 역시 힘없이 지면에 꽂혔다. 물론 청년이 떨어진 곳은 눈이 쌓여 있었기에 정확하게 눈밭에 박혔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았으니 저 성질머리. 어찌 흉노는 나이가 100살을 넘겼지만 성질머리는 초동 때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괴노란 인물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고 흉노를 보며 혀를 찼다. 쯧. 자네, 우리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단서도 필요하네. 녀석의 모습으로 보아 이곳 근처에 녀석의 처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뭔가? 괴노는 흉노에게 말하다가 자신 앞에 떨어진 물건들을 확인했는데 건방진 놈! 아무것도 아닌 놈이 감히 가만히 있는 이 흉노광마님의 심기를 건드려 죽음을 자초하다니. 생긴 것은 허우대만 멀쩡하고 나의 일수에도
견딜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놈이라니. 그런데 걔는 뭐라고 했나? 무엇을 발견한 것이 있나? 흉노는 눈밭에 박혀 있었던 젊은 청년을 보며 말하다가 고개를 돌려 괴노를 보았다. 이때 괴노는 자신 허리를 구부리고 본인의 발 앞에 떨어져 있었던 것을 들어보았는데 뽀드득 뽀드득. 흉노는 이전에 신속한 움직임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서 괴노 앞에 섰다. 그리고 그것은 토끼가 아닌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토끼의 생혈이라도 빨도록 하세. 흉노의 물음에 괴노는 한 손에 토끼를 들었지만 일어서서 다른 손에 든 풀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매우 유심히 또한 날카로운 눈을 하였으니 그는 매우 유심히 풀을 쪼개듯 보았다. 그리고 괴노는 큰 숨을 몰아쉬며 휴, 자네 이 풀이 뭔지 아나? 글쎄, 마치 새긴 것은 이파리가 9개로 구지선엽초가 아닌가? 허, 귀한 구지선엽초라니 이 정도 크기라면 능히 20-30년은 자랐을 것인데 내가 죽인 녀석은 약초꾼이었나? 그래, 나도 처음에는 구지선엽초라 생각했네. 하지만 녀석이 가졌던 이 선초는 구지선엽초가 아니야. 내가 알기론 구지선엽초는 겨울에 이런 빛깔을 내지 않네. 더욱이 이 풀의 끝을 보게. 이것은 푸른 빛이 아니라 은은하며 황홀한 황금빛이 아닌가. 어라, 자네 말이 맞네. 구지선엽초는 절대 겨울에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없지.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구지선엽초가 아무리 영약과 같은 효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풀처럼 청량한 향기를 낼 수 없으니 내가 보니. 그래, 자네도 알겠는가? 우리는 소 뒷걸음치듯 보석 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횡재를 하였군. 그래, 아무래도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영물을 얻은 것 같네. 영물 말인가? 그렇지, 우리 같은 모인이 평생 염원하는 영물 말일세. 아, 횡재했군. 어제 잘 때 꿈에서 조상님을 만났는데 조상이 나를 도운 것인가? 오, 아수라 폭풍가의 조사시오. 감사드립니다. 흉노의 말에 괴노는 인상을 찡그린다. 이를 보았던 흉노가 아니, 괴노, 이 친구 왜 똥 씹은 얼굴인가? 혹시 영물을 나와 나누는 것에 아까워서 그런 것인가? 허허, 흉노 이 친구, 100년 넘게 우리는 같이 강원한 곳을 누볐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가? 나는 좋은 것이 생길 때 공 한쪽이라도 자네와 같이 아낌없이 나눴네. 그러면 뭐가 불만이어서 그런 얼굴을 하나? 허허, 자네, 영물 옆에는 언제나 또 다른 영물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나? 나의 내기로 가늠하면 이 영물은 능히 수백 년 묵은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 같은 다른 영물이 지천으로 널렸거나 이를 지키고 있는 천고의 영물이 있다면 일거양득이었을 것을. 휙! 퍽! 아이쿠야! 흉노는 자신의 우수를 들어 본인의 눈탱이를 손으로 꽂아 넣었다.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였으니 자네 미쳤는가? 왜 스스로 고타하고 그러는가? 애구구! 나는 나 스스로 원망하였네. 나의 혈기를 누르고 젊은 녀석을 살려주었다면 더 많은 영물을 얻을 것인데 나의 조급함이 천고의 기회를 무의로 보내버렸으니 말이네. 애구구! 흉노는 스스로의 징계에 고통스러웠는지 몸을 움츠려 말했고 어느 틈에 그의 눈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허허, 이 친구. 다만 자네는 본인 스스로 아수라 광포권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게. 오직 징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 사조께서 당부하지 않았나?
아무튼 아깝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세. 그리고 이렇게 덤으로 토끼도 얻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폭풍가의 혈종단 아이들을 불러서 이곳 일대를 뒤져볼까나. 혹시 운 좋게 녀석의 거처를 확인하면 이와 같은 영물이 더 있을지 모르지 않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대종가의 영예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천행이고. 그것은 흉노 자네 말이 맞네. 감히 사천마가의 귀마가 녀석들이 하늘보다 존귀한 대종가의 복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 녀석들 뒤에는 분명히 이대마가나 십이혈가나 다른 모종의 암중 세력이 있을 것 같네. 미치지 않고서야 사천마가의 유명무실한 귀마가 속아준 녀석이 홀로 벌인 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겠나. 물론이지. 지금 신규 신여정과 진마부가 함께 움직였으니 아마도 귀마가는 사천마가의 지위에서 팽당할 것 같고 다른 외가 중에 하나가 사천마가의 지위를 얻겠지. 그러나 괴노 우선 우리는 그래 영물을 섭취하고 공력을 높여야겠지만 우선 우리의 본분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휙! 삐! 괴노는 흉노와 대화하다가 멈추고 우수를 들어서 검지와 엄지를 맞대며 입에 넣은 후 힘차게 휘파람을 불었다. 아마도 이들이 부하들을 부르는 수신호인 것 같은데 이 소리는 일반인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심오한 공력을 바탕으로 불어내는 것 같았다. 소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울렸는데 요산 산골을 타고 수백 장의 거리로 두루 울려 퍼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중으로 부양하고 경공을 밟고 달려나가기 시작하였으니 허허, 이들은 신성과도 같은 인물들인가. 어찌 이러한 경공을 펼쳐 하늘로 비상할 수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미청년은 두 노괴로 인해 정령 일수로 죽었는지 조금 더 움직일 기미조차 없었는데 휘잉 요산 자락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만년설인지 천년설인지 이 강력한 바람의 산자락은 쌓인 눈이 날려 은빛 세상이 되어 뒤덮였다. 그런데 도대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쌍노혈계의 붕산혈권이란 수에 당해서 눈밭에 꽂혔는데 아마도 흉노는 자신의 권에 청년의 안면은 박살나서 즉살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여 추워도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은 이곳 청죽 공터를 벗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청년은 죽었을까? 휘잉 어라? 쌓인 눈밭에 박혔던 청년은 마치 적을 피해 구덩이에 머리만 박고 있었던 꿩과도 같은 자세였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것인지 그는 쌍노혈괴가 사라진 후 일각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가 스르르 쿵 청년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눈밭에서 빠지며 뒤로 벌러덩 넘어진 후 하늘을 향해 자빠진 모습이 되었다. 허허, 청년의 얼굴은 코가 주저앉았고 심하게 함몰되었는데 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오, 도대체가 이런 현상은 무엇란 말인가? 청년은 분명히 극심한 부상으로 쓰러졌고 심하게는 분명히 죽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의 모습을 보라. 그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 신형의 전전에 은은한 금광이 번쩍였고 이 신비한 빛이 한동안 번쩍일 때 청년의 함몰된 얼굴은 멀쩡한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점차 원상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기사회생하는 것인가. 다시 일각의 시간이 흐르고 우두두 청년의 얼굴에서 미세한 소리였지만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니 아무래도 함몰된 청년의 얼굴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귀하기 위해 얼굴뼈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인 것 같았다. 도대체가 이 세상은 분명히 자연 법칙과 섭리가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 청년의 모습은 이러한 기준과 법칙을 완전히 깨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었다.
청년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인가? 쿨럭, 쿨럭, 쿨럭. 청년을 감싼 신비한 금광은 청년의 기해혈 부근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고, 또한 청년은 두 눈을 번쩍 떴으나 초점이 흐릿한 눈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한동안 기침을 멈추지 않고 검붉은 피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 피는 청년의 얼굴에 튀어 얼굴에 핏방울이 진한 자국을 남겼으니 쿨럭, 쿨럭, 쿨럭. 청년은 바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의 얼굴은 비록 함몰된 얼굴에서 온전한 윤곽이 있었지만 그의 잘생긴 얼굴은 매우 부어올라 있어서 코가 기존보다 두세 배 크기라 보기는 좀 그랬으며, 어찌되었든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